안녕하세요. 대답이 없네요. 다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이고 다시 목소리를 계속 쓰는 거 없네요. 자, 우리 다시 양씨를 만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한 거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는 또 하나 공부한 게 있습니다. 언어 발달의 수수께끼라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언어 발달은 우리가 읽기 발달, 쓰기 발달, 듣기 말하기 발달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특히 언어 발달에 대한 수수께끼 영상을 보는 건 꼭 필요하고요. 저희가 2부를 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더 찾아볼 수 있다면 EBS의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1부, 3부도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볼 수 없어서 2부만 강의 시간을 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꼭 나가고 싶은 것들이 6, 7, 8장까지 꼭 나가자 했는데 이제 8장으로 왔습니다. 쓰기 교육이에요. 자, 쓰기 교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오늘은 쓰기 교육에 대해서 핵심어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이 핵심어에 쭉 나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팀즈를 할 건데 팀즈에서 무작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을게. 이 용어의 뜻이 무엇이었지? 라고 물으면 그 학생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수 평가처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거 핵심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쓰기만이 아니고 갑자기 읽기랑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듣기만 하기랑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쭉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쓰기. 자, 우리 쓰기 배우기 전에 듣말부터 공부, 읽기 했었고 듣말 공부했습니다. 자, 3주 전, 2주 전이 되는데 한번 순서 기억나나요? 한번 순서? 자, 뭐였죠?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이 교재가. 자, 왜 가르치나? 왜 가르치는가? 이렇게 되죠. 또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까?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할까? 이 순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요. 1부 때도 그래서 왜 가르치는지 목표에 관련된 거고 어떤 내용, 우리 어떤 내용을 주로 어디에서 했냐면 교육과정, 성취 기준 같이 했던 부분이고 어떤 방법은 지도 방법은 각 영역마다 좀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평가 방법, 평가 용어 중심으로 공부한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우게 될 8장의 차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왜 제시를 했을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 왜 가르쳐야 할까? 쓰기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 지도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평가는 어떻게 할까? 우리 바로 앞에서 본 거랑 차이가 거의 없죠. 아까 뭐 듣기만 하기란 무엇인가? 읽기란 무엇인가? 쓰기란만 무엇인가? 빼면 이렇게 돼요. 우리 교육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가르치는지 먼저 목표의식,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가르치는지 결정이 됐으면 무엇을 가르칠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지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지도할까가 결정되죠. 어떻게 지도하고 나면 우리가 당연스럽게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 평가가 다시 평가가 마지막 과정이 아니라 한류 과정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피드백의 과정까지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우리 글자가 나오는데 지난번이랑 똑같은 패턴 한번 해봤습니다. 읽기 따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냥 임용시험에 나왔던 문제, 19년에 나왔던 임용시험 문제를 가지고 일단 출발해 볼게요.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핵심 내용과 핵심어를 공부해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용시험에서도 핵심어와 핵심 내용을 묻고 있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한번 첫 줄만 읽어줄까요? 첫 줄만. 자, 가는 학생이 쓴 기사문에서 쓰기 지식을 분석한 자료의 일부이고 여기까지는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핵심어?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돼요. 핵심어가 뭘까요? 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쓰기 지식. 네, 쓰기 지식이 뭘까? 쓰기 지식이 뭔지 아직 우리 공부는 안 했지만 쓰기 지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는 쓰기 지식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교재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쓰기 지식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에 그래서 여기에 쓰기 지식이 잘 보면 여기가 뭐가 들어갈지 하나 나왔네. 쓰기 지식 중에 뭔지 모르는데 하나는 물음표인데 하나는 뭐라고 나왔어요? 장르 지식. 네, 장르 지식이 하나 일단 나왔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세 개의 쓰기 지식을 얘기했는데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공부가 어땠죠? 핵심으로 제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필기한 걸 제출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텐데 필기한 것은 내가 여기에 필기 핵심으로 쓴 것을 그대로 쓴 필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써주세요. 예를 들면 여기 쓰기 시간 그러면 뭐가 있겠죠?
그럼 여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써주는 것이 훨씬 더 공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 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첫 줄만 읽어줄래요? 주요 특질 평가에 사용하실 평가 도구네요. 그러면 뭐에 대한 걸 묻고 있냐면 쓰기 평가. 평가를 묻고 있어요. 특히 평가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 평가 요거는 지금 계속 많이 배웠어요. 우리 챕터에 5장에서도 배웠고 읽기 평가도 배웠고 듣말 평가에서도 배웠습니다. 쓰기 평가 중에 뭘까요? 주요 특질 평가. 특질 평가. 어떤 책엔 주요 특성 평가라고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주요 특질 평가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2015가 나오면서 주요 특질 평가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주요 특질 평가가 무엇인지 또 하나 혹시 밑에만 읽어볼까요? 여기 세 줄, 이거. 과정 평가로서 사고 구질 평가의 장점을 서술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쓰기 평가 중에 하나 더 나오네. 개념은 좀 다르지만 뭘까요? 사고 구질 평가. 여기 필기한 것까지 좀 길어졌는데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용어 익힐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저 주변에서 나왔었고 하나 더 할게요. 봅시다. 평가에서 새로운 용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셋째 줄 마지막부터 볼게요. 책임 이양 원리. 차는 여기 우리 쓰기하고 관련은 없지만 많이 들었던 얘기 나온다. 책임 이양 원리. 책임 이양. 어느 챕터 할 때 얘가 그림까지 그래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읽기 할 때 들었던 기억나요? 책임 이양. 처음에는 누가 책임을 많이 지다가 교사가 책임을 많이 지다가 어디로 간다? 점점 학생에게 책임이 많이 가게 되는 책임이양 이런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책임이양 원리에 따라서 뭐였어요? 교사가 몇 가지 내용 조직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주식하는 혹시 이거는 별도고 여기에서 나왔던 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고 이거는 뭐냐면 쓰기 지도인데 쓰기 지도의 교사학습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있으면 참 좋은데 설명하고 시범 보이고 이거 3학년만 되면 무조건 이거 나오는데 2학년도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4장에서 배웠습니다. 교사학습 방법 중에 꼭 외워야 되는 거 내가 중요하다 했던 걸 기억나요? 혹시 기억하면 좋은데 뭘까요? 직접 교수법. 네, 좋습니다. 뭐죠? 직접 교수 모형 또는 직접 교수법 교수 모형 쓴다는 거죠. 뒤에가 뭐였죠? 설명하고 시범 보이고 질문하고 활동하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뭘 묻고 있냐면 약간은 또 직접 교수법에 관련된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이죠? 직접 교수 모형을 쓰고 이거에 대한 전략을 써. 이거는 쓰기고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못해도 여기까지 지금 2학년으로서 교수학습 모형이 뭔지까지만 쓸 수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이거에 대한 거. 글 내용을 조직하는 데 쓰는 전략은 지금 우리 배우고 있을 거 앞으로 또 배울 거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용어들이 점점 내가 아는 용어들이 이제 임용 시험 나왔던 것도 등장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것도 다른 학년도인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쓰기 평가 중점 중에 나왔는데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채점 기준표라는 게 나와요. 채점 기준표라는 용어가 나오죠. 때로는 이거와 비슷한 용어로 꼭 똑같진 않은데 루브릭이라는 용어가 쓰는 책들도 있는데 나중에 또 평가론이라는 데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통일성 개념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앞으로 뒤에도 나오는데 응집성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결속성이라는 용어가 있고 통일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응집성, 그래 결속성. 이 두 개는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조금만 옆에 날개처럼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통일성. 이 통일성에 대한 건 우리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익히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요. 이거 다른 학년도의 시험 문제입니다. 작성과거. 자, 핵심 용어 딱 찾아볼까요? 핵심 용어 뭘까요? 쓰기 워크숍. 예, 쓰기 워크숍. 우리 교재 요약해봤으면 알지만 그 요약에 보면 워크숍 중심의 지도 방법이라는 부분입니다. 쓰기 워크숍에 대한 용어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평가와 관련된 용어인데 또 나오네요. 혹시 찾았나요? 포트폴리오 평가. 그렇죠. 포트폴리오. 빨간색으로 쓸게요. 포트폴리오. 우리 교재에도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거.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 등장해요. 5장에서도 나오고 1기에서도 나오고 사실 나온다. 포트폴리오. 심지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교육평가라는 과목, 교직 과목을 듣게 되면 포트폴리오 굉장히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교직 논술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얘는 아주 그냥 단골손님이에요. 왜? 점점 포트폴리오 평가로 가야 되는 것, 수행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평가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포트폴리오의 장점 두 가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단 1기까지 평가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쓰기 능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네요. 쓰기 능력? 우리 쓰기 능력이란 무엇인가? 어디에 쓰기 능력, 쓰기가 왜 필요하냐? 우리 앞부분에 우리 교재에서 나오게 됩니다. 쓰기가 왜 필요하냐? 의사소통 도구로서 또는 보험교과적 학습 도구로서 사고력 향상을 시키는 도구로서 쓰기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뭐가 많이 나와요?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할 때.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이상하게 우리가 임용시험이 교수학습과 평가라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5개를 임의로 발췌했지만 평가라는 용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평가가 예전처럼 그런 수능시험처럼 계속 중고등학교가 이루어지니까 교수학습이 잘 안 바뀐다는 반성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에 이루어지는 선택형 평가를 좀 탈피하고자 그래서 새로운 평가라는 용어라든지 또는 교수학습과 연계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쭉 대충 정리해봤는데 이런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됐나요? 정리 다시 봤는데 자 쓰기평가 사례 지금 5가지 사례에서 찾은 용어들이 여기 대부분 쓰여 있습니다. 쓰기 지식, 아까 쓰기평가 중에 주요 특징평가, 사고구술평가, 그 다음에 사고구술로도 평가한다고 했죠. 사고구술은 평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였죠? 사고구술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가 있냐면 한 용어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영어인데 예, 프로토콜. 예,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를 우리 읽기에서도 배운 적이 있고 우리 교재에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 채점 기준표, 피드백, 스키 워크숍, 포트폴리오, 간접평가, 총체적 평가. 총체적 평가는 이거 상대적 개념의 분석적 평가 이런 거 배우게 됐죠. 이게 우리 평가에서 나왔던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교재에서 나오는 핵심 용어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 보니까 아까 쓰기 능력이라는 말 나왔었죠? 쓰기 능력이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용어를 썼습니다. 혹시 회귀적, 리커시브와 선조적, 리니어 과정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림까지 꼭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선조적 과정은 쭉 한 줄로 쭉 가는데 리커시브 과정은 우리 교재에 그림이 나옵니다. 페이지 나와요. 한 번 더 기억해 줄 수 있고 공부해 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왜? 내일 팀즈에서 돌발 퀴즈로 만날 거니까 여러분들 특히 팀즈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화면에 얼굴을 안 띄운다든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내가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쓰기 이론 중에 형식주의, 인지주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가 우리 교재에 나오는 주요 용어 핵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용어들인지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시원한 폰에서 이런 거 볼게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 문제를 분석한 게 있었어요. 임용시험을 분석하는 걸 했었는데 2020년만 빠졌어요. 근데 이런 시험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여기에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보면 핵심으로서 여러분들이 쓰기를 통해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올려놔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저랑 방학 동안에 임용 특강하면서 각 팀별을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아까 나왔죠. 쓰기 나와버렸네. 아까 공부하다겠는데 지금 촬영하는 사람 엄청 웃고 있습니다. 나도 썼습니다. 여기 열심히 장르 지식이고 여기 있고 뭐 하나 있다면 3개 하나겠는데 여기 장르 지식 그럼 아래 공개합니다. 일단 실수인지 의도적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자 화제 지식, 언어 지식까지도 공부를 해주는 뜻이고요. 우리 학습 장르 지식 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주의 특집평가, 아까 19년 문항이라고 했죠? 사회구술평가 실제로 봤었고 그 다음에 쓰기의 과정, 여기서 우리가 본 건 뭐냐면 사회구성주의 이런 말 계속 나오죠. 장문 이론 나오게 됩니다. 쓰기 포트폴리오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17년에는 18년에는 사회구성주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17년에는 인지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쓰기의 과정 뭐가 나왔습니까? 17년에 선조적 회계적이라는 말.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번 평가에서 신타공이라고 우리 주로 얘기하는 건 나중에 자주 듣게 교과서 개발 과정에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쓰기 상황 여기 또 나오면 장문의 인지 과정문 인지 무용에 대한 부분 나왔어. 또 뭐가 나왔습니까? 16년에는 형식주의가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루브릭이란 말 나온다고 그랬었죠. 루브릭이란 말 나온다 했고 또 하나 뭐 장르 중심은 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도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논설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장문이론도 나왔네요. 지금 14년까지만 있는 장문이론 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계획서의 문제점 여기에 보면 또 나오죠. 사회구성주의 장문이론 12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년 여기 나오게 되죠. 12년 그 다음에 상위인지 쓰기 여기에도 또 뭐가 나와요? 장르 지식과 관련된 용어 인지적 과정이라는 부분 여기에 다시 또 뭐가 나옵니까? 형식주의 그 다음에 과정 평가에 대한 부분 쭉 한번 살펴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용어들이 용어 하나하나가 다 뭐라 되면 임용시험까지도 연결된다면 하나 핵심이 있고 우리가 임용시험 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즉 학생들이 가르쳐야 될 개념 중에서도 핵심주의라는 거죠. 여기 있는 말들이 다 등장하죠. 아까 여기도 그래 유형이라는 말도 논설문도 있었고 다른 것들이 등장하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건의문도 대세처럼 떠올려서 교과서까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안 나오는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쓰기의 정의적 특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요 흐름으로 갈 거다 예상하는 것 시게 되고 쓰기의 과정 아까 잠깐 나왔었죠. 계획하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조금 덜 나오긴 했어요. 요즘 쓰기 전략 근데 이제 덜 나왔는데 쓰기 교사습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등장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들 우리 교재에 보면 또 표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쓰기 영역 체제의 변화, 그 다음에 대응 요소나 쓰기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촉수를 제시했어요.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쓰기 지도 방법, 이거 아까 되게 기출문제에서 풀었었죠. 그러니까 결과 중심 쓰기 지도에 대해서였다면 지금은 다시 문제 해결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는 워크숍 중심의 쓰기 모형, 그리고 쓰기 평가 방법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총체적, 분석적, 그 다음에 주요 특징. 쓰기 포트폴리오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다른 책도 공부하지만 2학년으로서 교재에 나오는 것만 충실하고 교재에 나오는 용어들 중심으로만 잘 익혀줘도 우리 큰 디딤돌, 우리 고교육학의 디딤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3학년, 4학년 또는 2학년, 2학기 마찬가지일 때도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선배들 보면 힘들지? 영어 처음 배울 때 그냥 영어 폭탄이에요, 폭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 3학년, 4학년쯤 보면 얘네들 굉장히 자주 만드는 생각보다 애들 친한 애들. 근데 아주 절친은 아니야. 그냥 친할 뿐이야. 절친이면 좋은데 절친까지 가는 데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나를 믿자 그런 용어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게 쓰기 용어였습니다. 혹시 조금 더 한다면 이런 말 아까 우리 이제 조금밖에 나왔지만 한 번씩 기억하면 좋은 말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응집성, 결속성, 그다음에 통일성이라는 말도 조금 더 익숙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쓰기를 둘러싼 의사소통 삼각형 우리 교재들이 나옵니다. 뭐가 있어요? 쓸 때는 한 세 가지가 필자가 있겠고, 독자가 있겠고, 그 사이에 등장하는 텍스트가 있겠죠. 그겁니다. 필자 텍스트.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등장했는데 이제 요거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자, 핵심어 여러분들 공부 더 찾아보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 읽고 요약해봤으니까 2페이지 그리고 요거와 요거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공부해서 똑같이 필기해서 맨 위에는 학번과 이름을 써서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톡으로 보내주면 제가 필기한 거 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몇 시까지 보내라는 공지사항 잘 보고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내일은 오늘 공부한 게 끝이 아닙니다. 필기했다고 끝이 아니고 공부했던 용어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필기한 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질문해서 직접 대답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이 찾아서 놓으면 좀 보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많이 안 찾아 놓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해놨는데 형식주의를 제대로 안 찾아 놓으면 보고할 근거도 없죠. 그런데 이제 구술 시험이지만 어떤 자료를 찾은 자를 바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필기 25분 정도 할게요. 25분까지는 필기한 걸 저한테 필기한 내용을 톡으로 찍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